좋아, 얘들아. 일단은 오늘 주제는 이제 어린이날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지? 근데 수험생 중에 착한 사람은 뭐야? 착한 수험생의 정의는 뭐지, 얘들아? 그치.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물들진 않았네. 점수 잘 나오는 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서글플 뻔했잖아, 그지? 아,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위 4%의 착한 친구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착한 수험생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문학이 조금 빡세. 그지? 야, 독서는 어때, 얘들아? 독서는 요즘 좀 하면은 할만하잖아. 근데 문학은, 요즘 문학이 쉽다, 1번. 독서가 쉽다, 2번. 좀 갈리긴 갈리지. 근데 기본적으로, 딱 이 정도 난이도인 것 같아. 쉬운 문학이 제일 쉽고, 그 다음으로 좀 쉬운 독서, 그 다음으로 이게 막상 그 너희들이 시험 시간에는 쫄아서 잘 못 건드리는데 끝나고 봤었을 때 좀, 아, 이해가 되네. 좀 시간 두고서 내가 풀어보니까 할만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어려운 독서. 그 다음에 복습해도, 와, 씨, 이거 왜 그렇지? 해설 들어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짜증나는데? 라고 느끼는 게 어려운 문학. 어때? 동의하는 사람 1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제 가르치면서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1등급 커트라인 정도까지를 가르는 건 여러분들 독서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는 건 문학 실력인 거고 이제 3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라가는 건 독서 실력이야. 근데 거기에서 정말 1등급 최상위권 혹은 만점을 노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꼭 문학 특히 이제 보기 문제를 커버 쳐야 된다. 어지간해서는 통계적으로 이제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해. 왜냐 그 학생들이 이제 문학을 먼저 푸는 게 대세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문학의 오답률이 좀 낮게 형성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탑5들 중에 보면 항상 문학이 들어가 있어. 이 말은 뭐지? 학생들 입장에서 더 자신 있고 보통 그 다음에 더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문학은 한 번 안 잡히면 끝까지 안 풀린다. 독서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차근차근 1번 선지부터 커버를 칠 수 있는데 문학은 진짜 답이 안 나와버리면은 두 개 중에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자. 자, 이제 평가원에서 보기 문제 오답률이 이게 35, 35, 40이 나오거든. 너네 알다시피 이제 국어 특성상 정답률이 이제 40% 언더로 떨어진다라는 거는 진짜 빡센 친구들.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인 거고 그 친구들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선 특히 보기 문제에서 문제 풀 때 원래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 그지? 독서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연산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계산을 때려봐야 되는 일이 많은데 이 문학 같은 경우에서는 답이 나올 땐 진짜 빠르게 나오고 안 나올 땐 죽어도 안 나와. 그 왜 그러냐? 내가 여기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쓰는 거는 보기에서. 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기반으로 보기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거기서 1차적으로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해놨다. 그래서 맨날 유튜브 이제 실제 댓글들이거든 보면은 비문학을 25번에 끝냈고 문학을 40분 만에 이런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이과 형도네. 상담도 엄청 많이 들어와. 왜? 우리 학생이 독서는 좀 하는데 문학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문학에서 커버가 안 된대. 그리고 조금만 문학에서 말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그냥 시간 관리가 아예 안 돼 버리기 때문에 뒤에 독서까지 연달아 팡팡팡 터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난 이제 독서 먼저 풀러고 하는 거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감수성 이런 얘기 나오면은 수능 국어를 딱 둘 중 하나야. 문학은 이제 감수성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국어를 잘하는 친구거나 아니면은 정말 수능 국어를 못 푸는 친구 둘 중 하나예요. 주변에 보면 있어 안 그래? 어때?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 감상 자체가 진짜 와, 야, 이거를 선생님처럼 읽어내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정말 책 많이 읽었고 문학적 감수성 자체가 풍부한 친구들이 있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딱딱딱 알아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거 말고서는 솔직히 감상하다가 망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딱 두 부류라 보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얘들아, 여러분들 수능까지 이제 6개월 좀 넘게 나왔지. 이제 7개월 아니잖아, 그지? 이제 6개월 때란 말이야. 그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문학이 시간 부족을 일으키는, 독서 풀 시간 확보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히 가장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답지를 보고 납득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교정을 하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평가원에서 문학을 진짜 감상 기반으로 해가지고, 얘들아, 그 감상이라는 것도 좀 웃기긴 해. 감상이 뭐야? 단어의 뜻 생각해봐. 감상. 감상이란 뜻이 뭐야? 느끼고 마음속에 그리는 게 감상이지. 그래 안 그래? 그치? 마음속에 이제 상이 생겨든다고.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맨날 니들이 생기는 상이랑 해설지가 추구하는 상이 서로 충돌나잖아. 그러니까 뭐지?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진짜 항상 이야기하지만 얘들아, 국어 국문학과 갈 거 아니면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어려운 작품에서도 내가 선생님처럼 읽겠다라는 목표는 안 세우는 게 나아요. 어중간하게 다른 과목 공부 시간까지 다 뺏기면서 작살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이제 비문학처럼 출제를 하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40만 수험생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출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그냥 우리의 통사 사용, 통용되는 한국어 사용. 무슨 말인지 가지. 그거를 질문해서 있는 그대로 긁어내고, 선지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여기까지는 가능, 불가능,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아, 이 지문은 AR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선지에서 A를 골라내서 푸는 거는 정말 쉬운 문제밖에 안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선지에 나와 있는 A, B, C, D, E가 각각 A는 지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A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B도 괜찮은 것 같은데 C는 아니야. C는 이 지문이랑 충돌해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특히 보기 문제에서 그게 극심화되는 거야. 보기 문제는 말 그대로 프레이밍이 뭔 뜻이야? 틀, 그지? 틀이 딱딱할 때 틀 말고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보기에서 기준을 바탕으로 지문을 읽으라고 했었었는데, 그 보기에서의 기준을 정확하게 못 잡아내면 결국 뭐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네 가지만 좀 기억해. 첫 번째,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를 프레이밍 가지고 이제 보기의 충돌을 골라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어적 용법을 여러분들이 미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 읽고 총체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뭐뭐 했다면 뭐뭐인 것이라면 뭐뭐 하듯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현대시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논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개념어. 개념어 모르면 작살나기 때문에 개념어는 우리가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평가원 가이드에 보면은 나오 있지.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에서 내가 항상 말하지만 평가원이 직접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선지 난이도를 그렇게 극심하게 안 올려도 지문을 조금 더 꼬아버리면은 선지의 난이도랑 지문의 난이도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충분히 커버 가능해. 그치? 근데 문학에서도 학생들 변별해야 될 거 아니야. 독서만 어려우니까 맨날 욕먹었잖아. 그래서 문학도 어렵게 내고 싶은데 문학은 있는 그대로 내야 된단 말이야.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관동별곡을 꼬을 수가 있어? 출제자가? 절대 안 되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기랑 선지, 보기는 그래도 출제자가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서 학생들을 변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선지에서 문제를 내는 건데, 근데 선지만으로 빡세게 내면은 또 그 진짜 굉장히 위험해져. 왜? 하는 순간 그 관점이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 중의적으로 본문이 해석된다거나 너무 어렵게 꼬다 보니까 해석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문학
보기 제외하고 2점짜리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잘 안 나오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서 이거는 평가원이 보기를 왜 쓰는가? 보기가 정답의 조건문이어야 되고 보기 문제가 정답률 이렇게 3에서 40%대로 커버를 칠 수 있는 이유는 평가원이 보기 문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주고 대부분 너희들이 문학에서 시간 낭비하는 가장 큰 요소도 역시 보기 문제. 여러분들이 문학을 그래서 20분대 중반 컷을 내고 싶으면 무조건 보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뭐 나중에 영상으로 살짝 보고 지나가면 되고 평가원 가이드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 평가원에서 공부법 PDF 나오는 거거든.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 뭐뭐 한다면 그지?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으면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런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어 용법을 가지고 이걸 분석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연결어미라던가 접속사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거기 들어가 있는 그냥 개념어의 느낌 갖다가 판단하니까 그게 틀려버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이건 산모 때 나왔던 거 있잖아. 산모 때 뭐뭐 해야 이런 것들. 뭐뭐 해야 그 문제는 솔직히 너무 선 넘기 어렵긴 했어.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얘들아? 뭐뭐 해야를 틀렸던 건 괜찮다. 근데 문제 풀면서 그 선지 보면서 오랜 시간이 흘러야 뭐뭐 해야를 보고서는 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라고 의심을 못했다면은 그건 문제다. 이해가지? 그건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보기에서도 여기 나와. 보기에서도 작년 수능은 솔직히 너무 쉬웠지 문학이. 왜? 독서에서 어렵게 내시니까 당연히 문학에서 쉽게 낼 수밖에 없어. 전체 합쳐가지고 시간 내로 풀 수 있는 거를 카운팅을 하고 내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있잖아. 자, 지문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이건 속내를 숨긴 게 아니야. 위선적인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쉽게 지문을 가지고 지문의 사실관계랑 충돌하는 선지들을 내셨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가지고 자 가장 이제 그 수험판에 오래 있으면서 니들은 수험판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알겠지?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수험판에 오래 있는 거지. 그 수험판에 오래 있으면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혹시? 특히 국어 관련해가지고 뭐야? 한번 맞춰봐. 애들 국어 공부해서 진짜 웃긴 점 있다? 해마다 바뀌거든. 그리고 그게 뭘까? 근데 그거는 웃긴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잖아. 점수. 점수도 중요한 거지. 그거 말고 전년도에 뭐 과목이 어렵게 나오잖아. 그 다음 해 학생들은 그거 진짜 열심히 공부해. 근데 전년 그렇게 나오면 또 그 해 학생들은 좀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조금만 평가원이 평이하게 내도 컷이 진짜 올라가. 그러면은 전년도에 국어가 쉬웠다? 그럼 학생들이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렵다? 그럼 진짜 엄청 많이 뭐해? 다 수학만 공부해. 그리고 그게 수능이 되잖아? 국어가 작살나. 무슨 말인지 얘가? 너희들 혹시 이해 안 가는 게 좀 있을 거야. 가끔씩 가다가 마다통 풀면서 기출 공부하면서 야 이거 이 정도 난이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학년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 많은 선배님들이 그 몰살을 당하셨나? 어, 가능 세계 그때는 또 애들이 잘한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퐁당퐁당이 좀 극심해지는 게 실제로 진짜 약간 난이도 자체를 못 맞추는 것도 있지. 평가원이 난이도를 잘 못 맞춰. 어쩔 수 없어. 그건 어려운 거니까 이해해줘야 되는데 근데 학생의 실력들도 생각보다 퐁당퐁당하고 그게 전년도 수능의 결과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작년에 워낙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독서가 어려웠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올해는 독서 진짜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올해는 성적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상대평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린 저번에 했었었지. 경사에서 얘들아 보기 문제 봐봐. 오늘 보기 문제 보여줄 거니까 그 준 파일에서 경사의 보기 문제. 근데 저것 때문에 내지 때 못 왔었지, 그치? 다른 친구들 정원이도 못 왔었지?
우차리만 썼겠네? 그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경사 2026학년도 9월 논평 22, 26 이거 보기 문제. 자, 이거 보기 문제만 잠깐 바로 풀어가지고 여기 답지에다 한번 써봐. 20 그럼 몇 번이어야 되지? 24번이어야 되지, 그지? OMR에다가 24번만 답 한번 입력해봐. 답 입력하고 나면은 채팅에다가 한번 0번 한 번만 쳐줘. 소미 최근에 풀었니 이거? 아, 너 그날 왔지. 맞아, 너는 왔어. 응, 맞아. 다른 고3들이 못 왔지. 정원이 풀고 0번 쳐줘. 오케이. 정답은 5번이 나와야겠지. 보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프레이밍을 하라고 했었지? 그지?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분류를 하고. 그지? 근데 분류한 거 토대로 1, 2, 3, 4, 5번 선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오른쪽 정리하지. 내가 예전에 수업 때 설명했었던 거. 보조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낸다. 아, 비유법. 오케이, 오케이. 근데 추상적인 개념에 구체적인 형상화가 들어가고. 그치? 첫 번째는 이제 유사성이 보편적 인식으로 유사성을 잡는다거나 혹은 하지만 올 뭐다? 개성적인 인식으로 무슨 말인지 가지. 개성적인 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선지는 다 젊음이라는 추상적 개념,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 태양 체질, 해가 저물 때의 심리 다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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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 그지? 젖은 구두, 그 다음에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아니, 잔잔한 모습, 그지? 뜨겁다, 그지? 그 다음에 설레는 구름, 이런 것들 다 구체적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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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근데 5번 선지만은 지문에 나와 있는 길에 놓인 자갈, 구체. 빛난다, 이것도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시에서 맥락을 봤었을 때 구체적인 진짜 반짝반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 이것만 해서도 5번이 바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번.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보기만 보고도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제 많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언제나 보기만 보고도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들어가면은 안 된다. 그렇지. 5번은 구체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걸로 비유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달빛도 뭐야? 달빛 체질은 추상적인 건데 달빛도 구체적인 거고. 그지? 밝은 것도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 이해가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학 개념에서의 구체적이란 뜻이야. 이미지. 오케이? 그거를 잘 보면 되고. 그 다음 청산행 볼까? 그 다음 청산행 다음 페이지 봐가지고 이것도 다시 풀어봤었지만 내가 이제 OMR 바꿔놓을 테니까 두 번째 거 한번 좀 풀어봐. 거기 보기 문제 34번이지? 보기 문 저기서 OMR 치고 0번 쳐줘.
OMR 잘 보이지? 소미 썼고. 야, 이거 빡세지. 진짜 통계적으로 나왔다, 니네. 2, 3, 4 한 명씩 나왔어. 2, 3, 4 한 명씩. 어. 또 보기 갖다가 프레이밍 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설명해 준다고 바로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 왜 그러냐면은 그 니들이 그냥 이런 생각을 해. 나는 한국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렇다고 니들이 진짜 한국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 그지? 그 정도면 괜찮아, 한 잔에. 근데 야, 다른 단어랑 다른 문장 구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봐봐, 보기 문제. 일단은 지금 선지가 굉장히 길어. 요즘 수능 스타일이 항상 그래. 선지가 많이 길어요. 근데 선지가 길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담지는 않아. 기껏해야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거 지문의 맥락. 요거 보기랑의 충돌. 그게 가 파트. 그 다음에 나 요거 지문의 맥락.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보기의 프레이밍. 그게 나 파트. 이래가지고 4개 나오는 게 다라고. 말이 길다고 해가지고 거기 보기에서 나오는 정보량이 절대 많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류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방금 분류했었을 때 왜 답이 안 나오냐? 보기를 정확하게 활용하라는 거야. 자, 보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지? 나는 음, 자신의 세계 인식의 준거였던. 얘들아, 이런 어휘들은 이제 좀 슬슬 외워야 돼. 준거가 무슨 뜻이야? 준거, 기준, 그치? 내가 세계를 인식할 때 그 기준이 절대자였다. 절대자는 뭘까? 좀 철학적 용어긴 한데 이런 단어들도 좀 알아줘. 절대자.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이데거 뭐 나와? 존재자, 현존재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절대자가 뭐야? 신. 소미랑 우찬이 그래 안 그래? 신인 거 알았어? 그지? 그러면 자, 신과의 관계를 회의한다. 이것도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 철학지문 풀 정도면 회의는 알아야지. 회의가 뭐야? 의심한다는 뜻이야. 그럼 나랑 신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라고 했어. 3번 선지 봐봐. 신에 대해 회의하고. 어? 맞지 않나? 신 나왔고 회의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자, 회의 둘 다 나왔는데 하면 안 된다고. 키워드 기반으로 절대 선지를 매칭시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스캐닝에서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답낼 때는 그냥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공백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메꾸면 절대 안 된다고요. 대해 회의하는 거랑 관계를 회의하는 거랑 같다 1번 다르다 2번. 소미도 이해가? 다른 거? 그 왜 틀린지 이해가 가지. 3번인 거야. 답은 3번. 그냥 여기서 바로 작살 나는 거야. 그 선생님 근데 말장난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꼬리 잡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라고 했지만 4번 선지는 똑같이 나왔어.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드러났다고. 야, 이게 평가원 입장에서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쓰고 평가원 수능이 장난이야? 대충 썼겠어? 그냥 비슷하니까 쓱쓱 쓰면서 그때그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선지가 다르게 나올까? 절대 아니라고. 이분들은 다 뭐야?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짜맞추고 이걸 가지고 정말 말장난에 도 같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겼으면 다르다는 걸 무조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해가지? 그렇지. 보기랑 맞대봐서 같고 일단은 이제 항상 삼각형이야. 지문의 사실관계랑도 일치해. 오케이. 아랫변. 이 맥락이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수직선. 어? 보기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되는 항상 최종이 뭐라고 했지? 빗변. 어? 그래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 발을 푸는 거랑 잘 보이는 거랑 자연에 친숙해지는 거랑 그럴싸하게 매칭이 돼. 정합성이 나쁘지 않아라고 하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래 걸리지 않아. 기계적으로 하면.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답이 뭐지? 고민하면 절대 못한다.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킬러 문제를 풀 수 없고 그냥 정답률대로 가는 거예요. 전 맞았는데요. 30%는 맞아. 30%는 맞아요. 0%는 없어요. 그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뭐야? 30%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거 다 맞아가지고 100%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이 세 가지들을 다 검토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야. 또 여기에 근데 힌트가 하나 더 있긴 했었어. 이게 왜냐면은 평가원 입장에서 하나의 선지에서 두 개 이상의 근거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 근거라고 하면 답의 근거. 절대자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 자체도 틀렸는데 두 번째도 틀렸지? 뭐지? 얘들아,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도 틀렸어. 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고 했지. 소미호찬, 그래 안 그래? 경험. 내가 독서 지문 풀 때도 맨날 지금 경험, 선험, 그지? 현실, 이상, 형이악, 형이상학. 여기에 대비는 언제나 강조했었어.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할 수 있어? 안 되지. 이해가지? 그래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보기에 안 나왔잖아.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게. 그러면 의심을 해보고. 지금 삼성이라고 나와가지고 이름이 삼성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3번 선지, 4번 선지도 보기에 있는 특정 파트를 가르칠 텐데 어떤 파트를 가르치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것들을 무조건 이제 매칭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간 사람 1번. 오키도키. 좋아요. 야, 넌 늦게 가깝지 궁금한데 솜이 보였었어? 들어올 때? 내가 이거 이제 볼라 잘 보여? 내가 지금은 그게 안 보여가지고. 오키도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나 같으면은 뭐냐? 이거 뒷부분에 이 보기 기반 해석이 뭔가 약간 다른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다른데? 라고 하면은 의심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작년 9월에도 두 출발. 그래, 안 그래? 역전된다. 상하관계가 역전된다. 지문에는 상하관계가 역전된다고는 안 나왔는데. 흔들린다고 나오고. 그지? 혼란하다고 나왔지. 이게 역전됐다고 나왔어? 다르니까 일단 한번 의심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야? 한국어의 의미로 확인 들어갑니다. 딴따르단 하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해석의 기준 잡는 거고. 일동장유가랑 화암구곡 한번 풀어보자. 이거 내가 하도 강조해가지고 이 친구 좀 익숙하지? 바꿔줄게. OMR. OMR 어디가? OMR 4번에다가 답 쓰면 된다. 34번에다가. 근데 계속 내가 세로 고침을 좀 눌러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해. 문학 우찬이도 풀면 0번 쳐줘. 오케이. 우찬이 문학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는걸? 그래 안 그래? 유유. 야, 딱 보기만 봐도 잘 봐, 얘들아. 보기에 나와 있는 거는 확실하게 이제 대비야.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하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작년 9월 우리 했었잖아. 화전가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로 그려지며 속세랑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세계.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 그지? 일단은 이게 평가원이 정말 대칭을 좋아하시거든.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 이걸 A라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꼭 A 다시가 나와주고 이거를 이제 또 B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B 다시가 나와.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야, 얘들아? 뭐가 보기 문제 아니야? 아니야. 34번이야. 너 잠깐만. 44번을 풀었다고? 야, 잠깐, 쏘리. 야, 이거 다음 거부터 했다. 쏘리. 이거부터 해야 되지. 쏘리. 넘어갔네. 야, 이것도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근데 이것도 틀릴만 했어. 왜? 얘도 정답률이 39%거든? 뭐야? 그새 누가 수정했어? 음. 아니구나. 솜이 맞았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화암구곡은 뭐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아니 얘는 방금 그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대비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약간 나열이야. A는 이 내용이야. 이제 B는 이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를 읽고 지문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득을 볼 수 있는 보기 스타일이야. 도움이 되는 보기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화암구곡에서 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가나 둘 다 선지에서 안 물어보고 조금 더 양심 있게 1번 선지는 가를 물어보고 2번 선지는 나를 물어보고 3번 선지에서야 가나 4번 선지 가나야. 화암구곡. 자, 우찬. 소빈 이거 예전에 풀어봤나? 혹시? 응. 화암구곡에 지금 수 몇 개 나와? 함수 나오지. 보기에서 지금 설명 쉼표 몇 개 있어 총? 2개 있지. 그러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없어 우찬아? 그치? 아 우찬이 혹시 내가 아까 화면 띄워놓은 것 때문에 틀린 거니? 내 화면 보고 풀었어? 네가 그 파일 보고 푼 게 아니라 파일 보고 푼 데 틀린 거야. 혹시라도 파일 보고 풀었어? 아 그럼 틀린 거 맞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에서 잘 봐, 얘들아. 한번 다 답해봐. 아? 저 세 개가 무슨 말이냐고? 화암구국은 1.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을 설명한다. 그 따라인데 따라부터. 그래서 잘못됐다. 1. 강호에서의 자족감이고 2.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이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3.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보기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읽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간 사람 1번. 요시 요시. 그렇지.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그 당시에도 해설하는 양반들 중에 보면은 이거 보고서 야인생에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음, 이거는 겸양의 태도가 없기 때문에 틀렸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절대 아니야. 내가 그거는 이제 같은 강사로서도 어지간하면은 뭐 그렇게 해설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안 하는데 혹시라도 가끔씩 가다 톡방에서도 뭐 그렇게 해설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 겸양의 태도가 없었던데요 라고 하면 내가 절대 아니라고 말해. 그건 참을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왜? 야인생애라는 단어에는 들 야자잖아. 그치? 들에 사는 사람. 이거는 현재도 겸양의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애들한테 잘못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 보기 문제는 얘만 가지고 풀었었을 때는 와 이거 진짜 빡세. 완벽하게 감상해가지고 4번 답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뭘 주는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도. 이거 그냥 내면은 이거 야인생에 이거 겸양의 태도 맞는데요 라고 하면서 싸움 붙을 거 아니야. 어떤 시험이 그래. 테스트는 공정해야 되잖아. 어떤 시험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A인데 B인데?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게 말도 안 돼. 논술도 하다못해 모범답안이 있는데. 그럼 4번 선지에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는 기준점은 뭐가 돼야 된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보기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자, 강호에서의 자족감은 몇 수일까? 우찬아. 강호에서의 자족감은 169지? 169 중에 몇 수가 나와야 되니? 강호에서의 자족감. 아, 만족스러워. 좋아. 이거 몇 수가 나와야 돼. 그렇지. 양류풍, 이런 건 좀 외워놔. 양류풍, 봄바람이에요. 알겠지? 계절감을 주는 자연물이에요. 알겠죠? 양류풍이 불어온다. 좋아. 그럼 두 번째.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깊은 감정. 이거 몇 수야? 그렇지. 야인생애가 출사하지 못한 선비랑 완벽하게 매칭되잖아. 그리고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일수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 꼬이고 틀어진 모양을 바꾼 식물의 외물, 그 다음에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 이거 일수? 일수는 긍지, 자긍심이구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양류풍에 감응하고 뜻대로 소일한다. 소일, 해야 할 일 그냥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족감이라고 매칭 시켜줬잖아. 그래가지고 얘도 오케이인 거라고. 근데 4번 선지, 출사하지 못한 선비가 자랑스러움이 있겠냐? 진짜? 돼, 안 돼? 취업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 거기서 너는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질 수 있겠어?
아니지. 절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고향집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회포는 너네가 무슨 감정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니? 그냥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생각으로 어떤 감정이 나와야 돼? 두어라 야 인생의 인들 자랑할 때 있으리라 한탄 플러스 또 조금 더 약간 체념 근데 자랑할 때 있으리라고 했잖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건 진짜 자랑이거든. 그러니까 자랑할 때 있으리라라고까지 하면은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닌데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런 감정 개념어 그 정도는 해야지. 풍자 갑자기 풍자가 왜 나와야지? 풍자는 그 저 풍채 좋으신 그분이고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 아 소미야 어우 그렇지 자조지 자조. 소미는 왜 대답 안 하고 조용히 있어? 그냥 저렇게 틀려도 괜찮다니까. 어 자랑스럽게 해 자랑스럽게.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건 이제 자조적 감정이다. 이해가지? 절대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자존데 애초에 겸양이 될 수도 없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 사람 1번. 이번엔 헷갈리지 않고 바로 다음 걸 해주겠어요. 아 이게 좀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가지고 색깔이. 이거 약간 아까 힌트 줬으니까 이거 보기 문제 풀 수 있겠지? 어. 그 다음 걸로 넘어가서 풀어봅시다 여기. 일동장류가 화암구곡. 내가 OMR 바꿔드릴게. 그것이 일동장류가 화암이 아니지. 성산별곡이지. 아니 아직 고민 중인가? 고민 튕겼고. 일단 찍어봐. 아 OMR에 34번 마지막 거가 보기 문제. 제출했어? 어렵지. 얘는 좀 개념어까지 알아야 되는 친구다. 어제 소미도 영상 볼 거니까. 야, 아까 그 힌트 줬었지. 이 친구 보기는 확실하게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뭘 했었다? 대비를 시켜줬다. 근데 얘는 단순히 이제 대비라는 거를 잡고 지문이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 보기가 뭘 의미하는지까지는 좀 알아야지 답이 나오거든. 근데 솔직히 단순히 너희들이 선지를 읽었었을 때는 이거 구분이 안 가는 게 정상인 게 답이 1번이야. 왜 1번일까? 저기 생각해봐. 왜 1번이야? 의심 가는 거 말해봐. 피리 소리?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자 일단은 석양의 흥이 겨워 피리를 빚기 분이 그래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 맞아 틀려. 탈속적이지. 속세랑은 좀 동떨어진 분위기. 그리고 분명히 가에서 지금 탈속적인 자연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물 아래 잠긴 용이 잠깨어 일어날 듯하다. 이건 이 탈속적 분위기고 이게 지금 속세랑 구별되는 거니까 이거 환상적으로 표현한다. 안 될 것 같아? 환상적이 뭐야? 그 생각부터 해봐. 개념어로. 환상적이 뭐야? 개념어야 이거 문학 개념어. 환상적의 반대가 뭐야? 그러면 그래도 유사하게 잡긴 했는데 경험적 맞긴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른 말로 사실적이 들어가야지. 왜 얘들아? 환상은 판타지잖아. 현실에 없는 일이란 말이야. 환상의 반대가 사실적인 거야. 리얼한 거.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나오지. 이상세계라고 나온단 말이야. 배터리가 왜? 저 안 꽂고 있었구나. 잠시만. 그렇지. 이상적의 반대는 당연히 우리가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면 알아야 되지. 그게 현실적인 거야. 애들이 환상적의 반대가 현실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거든? 달라요. 현실은 현재야. 지금 내가 있는 현실과 이상 추구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현실적 자, 이상적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근데 환상적의 반대는 항상 사실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게 경험 가능한 세계고 경험적인 세계고 이게 우리가 그냥 추구 생각하고 상상하는 선험적 세계가 맞기도 해요. 그러면 자 가의 자연은 일단 속세 현실과 구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고 탈속적이고 고고하다라고 나왔어. 고고하 드높다. 근데 나의 자연은 현실적인 풍류의 장이야. 이상 세계가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다. 이러면 여기는 어디야? 사실적인 색인 거지. 이해가지? 근데 여기서 지금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다. 사실적은 커버가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돼? 고고한 취향이 안 된다 이거야. 왜? 고고한 자연은 가해 자연이거든. 근데 이거 그냥 읽으면은 답이 없어요. 왜? 고고한 자연? 난 솔직히 매사냥이 이제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출시된 다음부터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사냥은 고고한 취미가 맞다. 내가 막 우와 땀 내면서 막 우와 활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가서 매사냥 한 번만 쳐봐. 장갑 매장갑 있거든. 장갑 낀 상태에서 이제 휘리릭 하면은 매가 하늘 높이 막 날아가가지고 막 끼룩끼룩 날아가다가 어떻게 해? 매가 갑자기 급강하를 해. 매는 진짜 멋있어. 하늘에서 수직으로 꺾이면서 이제 급강하를 한 다음에 땅에 닿을 듯 말 듯 해가지고 토끼 같은 걸 팍 낚아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럼 니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야 매사냥은 고고한 취향 맞는 것 같은데 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감상에 기반해 가지고 내가 느낀 느껴지는 대로 답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간 사람 1번. 지금 들어온 친구 이름 바꿔주면은 내가 같이 보면서 해줄게.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을 항상 이과식 마인드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지점이야. 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 보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문제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이과식 마인드인 학생들이 국어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항상 말하는 거고, 실제로도 결국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국어 성적을 쉽게 잘 올려. 왜? 국어도 결국은 논리학이야, 얘들아. 수학 어디서 나왔어? 고대 그리스엔 수학자는 항상 뭐랑 같은 뜻이야? 그렇지. 철학, 논리학, 수학 그 뿌리 같단 말이야. 언어학, 그치? 언어 철학들도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객관적인 테스트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물어볼 수밖에 없고 그 논리라고 하는 건 항상 객관성을 담보해요. 제3자가 봐도 납득이 가능하다는 게 객관적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오면은 뭘 빼먹은 거야? 너희들이 뭔가 뭐 부족하고 못 배웠다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잘못 해석했나? 근데 수학 풀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수학 풀 때 답이 안 나오면 다시 보면서 잠깐만 혹시 A는 정수인가? 자연수인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왔지 하면서 깨닫는데 왜 국어 문제 풀 때는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하면서 뭐 하고 있어? 그 뇌내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섬이 튕기고 들어왔네. 응. 항상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수학적 머리랑 그러니까 언어적인 머리는 좀 따로 있어. 너네도 뭐 알다시피 흔히 나오는 막 좌뇌형, 우뇌형 뭐 과학적으로 살짝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수학 감각을 타고났다고 해가지고 막 언어적 감각이나 그런 표현력까지 타고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긴 해. 그렇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런 수학자나 물리학자 이런 이과 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이제 막 그런 표현력이나 강의력이 떨어지는 분들 엄청 많잖아. 근데 국어 시험은 여러분들의 언어적 그런 역량이라던가 표현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절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다채롭고 무궁무진한 사고방식을 물어보는 시험은 절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고 답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픽스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고 소미는 그 영상 나중에 올려줄 테니까 이거 해설은 그때 다시 같이 봐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이제 1학년도 수능 현대소설을 볼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 저번에 한번 봤었으니까 다시 보면 또 기억나겠지? 그지? 여러분들이 기출을 본다는 건 그런 거야.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외운다?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니야.
왜? 그런 건 사설로도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사설 공부할 때랑 기출 공부할 때랑 그 목적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설도 올해 이제 우리 파이널에서도 이감 같은 거 하고 내가 EBS 연계 작품들 뭐 자료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도 만들어주고 할 거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배경 지식을 쌓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수능에 연계될 확률도 오히려 이때 나왔었던 수능들에 비해서는 올해 나오는 그런 사설이나 작품들이 연계 효능감은 훨씬 좋아. 그런데 수능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출제자가 이딴 걸 물어보는구나. 출제자가 이 선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구나. 아, 이 선지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물어봤었고,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잘못 생각해서 틀렸구나. 말 그대로 그냥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익히고 체화해서 문제 볼 때마다 언제나 같은 포인트들부터 차근차근 점검하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어는 문제가 수학처럼 진짜 중요해. 수학은 진짜 어려운 과목이에요. 나는 진짜 수학 공부하느라 피눈물 흘렸었어. A, B, C, D, E 해가지고 여기서 답이 24가 나와.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모르는 파트가 있다거나 실수가 나오면은 답 나와 안 나와 수학은? 안 나오지. 그지? 여기도 수학 좀 치는 친구들 있잖아. 그지? 안 나와. 땡이야. 너 택도 없어. 수학은 정말 잔혹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92점과 100점 사이의 격차가 진짜 눈에 보여. 그거는 모두가 인정하잖아. 학부모님들도 다 인정해. 대치동에서도 다 인정해. 100점 맞는 수학, 92점 맞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88이라던가 아니면은 80 몇 점이냐? 4, 4, 16, 84점 맞는 친구들. 그치? 그 사이에서 이 계단식이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2단계를 내가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여기는 도전 안 할래. 이런 거 보인다고. 근데 국어는 생각을 해봐. 니들이 정답률 30%짜리 봤었을 때, 물론 어렵겠지만, 근데 그거 설명 좀 듣고 하면은, 이거 내가 죽어도 못 풀 문제였나? 그래, 안 그래?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국어는 병렬적이에요. 1, 2, 3, 4, 5번 선지들이 각각 존재하고, 이 중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시간 내에 하나만 찾으면 답인 거야.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들이면은 둘까진 추린단 말이야. 왜? 헛소리들 있잖아. 바로 보이는 헛소리들. 헛소리들 골라내고 이거 3번이랑 5번 중에서 의심이 가는데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만점이 아닌 이유는 그 C랑 E 사이에서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어떤 조건을 끌어와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지 보기를 봐야 되는지 지문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 개념어랑 어휘들이 좀 부족할 뿐인 거지. 근데 못 해먹을 건 아니다. 수학은 진짜 못 해먹을 건데 국어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기를 끌어와 쓰는지, 어떤 식으로 지문을 비트는지, 고전 소설에서는 특히 알았냐 몰랐냐, 내면적 사고랑 외면에서 표현되는 대사들 사이에서 다른 점이 있었을 때 그거를 많이 물어보더라. 그 니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전 소설에서 야, 이렇게 이부시랑이 뭔지 몰라서 틀리긴 안 해. 근데 선생님 저는 이부시랑 몰라가지고 고전 소설을 맨날 틀리는데요. 그럼 왜 틀리는 거야? 말해봐. 한번 자아 비판해봐. 이부시랑을 모르면 왜 고전 소설을 틀릴까? 평가원에서 막상 이부시랑이 뭔지 물어보진 않는데. 인물관계 잡으려고 하는데 이부시랑을 모르니까 안 잡히고 거기서부터 뭐야? 쫄리는 거지. 글이 머릿속에서 튕겨나가는 거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애초에 인물관계 제대로 안 잡으려고 하고 사건만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면 솔직히 이부시랑 좀 몰랐어도 선지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만난 건 이부시랑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이부시랑이구나. 이부시랑이 관직이구나.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지. 국어는 그런 과목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없으면 보내줄까? 너도 듣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하나 나중에 어차피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받아뒀다가 자 그러면은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 얘들아
보기 문제 한번 딱 풀어보자. 보기 문제. 이것도 언제 봐도. 친구 내가 이름 뭐라고 불러줄까? 사막을 건너는 법 한번 이거는 좀 풀어보자. 공부 열심히 하고 늦게 왔구만. 풀면은 나중에 들어야 되고. 소미? 잠시만. 톡으로 보내줄게. 고생이 많다. 아니면은 여기다 이때 쳐도 되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 버닝. 어, 얘는 지문이 기니까 5분 줄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작품 자체는 3분 컷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문제 2분 컷 이걸 좀 도전을 해봐야 돼. 오케이? 시작. 타이머도 켜줄게. 5분. 이걸로 켜주겠다. 4, 3, 2, 1, 땡. 빡세지. 보기는 다 읽었지? 보기까지는 그래도 다 읽었다. 1번. 그 답이 안 나온 거. 지문도 혹시 다 못 읽었다. 2번. 또 보기는 건드렸는데 답이 안 나온 건 1번? 응, 응. 다 본 사람들 1번? 어. 풀진 못했지만. 소민 풀었네? 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항상 강조하지만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배경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한 내용이지. 그치? 우리 수업 때도 다뤘었던 거고 베트남전 그리고 PTSD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직히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는 큰 문제가 없었어. 그래 안 그래? 야, 보기 문제 풀 때 이 소설에 대한 이해가 중요했었을 것 같다. 1번. 아니다. 이 소설에 대해서는 이해 못했어도 주제의식 같은 거 이해 못해도 이 보기 문제는 풀 수 있었다. 2번. 1번, 2번 중에 쳐볼래? 소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1번. 소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도 지엽적으로 항상 보기 문제는 풀 수 있다. 2번. 말 그대로 그냥 거시적 독해냐 소설에서 이 내용인 거야. CH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이 소설의 주제의식까지 알아야 될까? 우리가 이 보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니면 몰라도 괜찮? 대부분의 애들아 킬러 문제는 2번이야. 지문 전체에 대한 주제의식을 물어보는 거는 오히려 2점짜리에서 많이 나와요. 3점짜리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안 물어봐. 왜 그럴까 근데? 출제자가 왜 그런 짓을 해? 소설 전체를 이해하는 게 더 빡세지 않을까?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은 항상 말하는데 문학에선 기본적으로 50% 연기 독서랑 같이 들어가지. 그지? 그럼 처음 보는 작품에서 진짜 어려운 작품을 잘 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야 비연계인데 막 지독한 실존주의 지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와 이거는 독해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걸?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산모 때 나왔었던 뭐 고전 소설 같은 정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요. 진짜 어려워봤자 여러분 독림산업 나왔었던 날개와 수갑 정도라 아니면은 그 니들 맨날 그 울부짖는 그 골모간 있지. 화장실 안에 갇혀가지고 문 좀 열어줘 할머니 하는 그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어차피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서도 심지어 보기 문제는 거시적인 독해가 아니라 미시적인 사실관계랑 보기를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커버를 쳤다. 얘도 미시적인 독해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어차피 특히 여기가 어렵거든 얘들아. 심지어 이거는 나중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반전의 반전이야 원래. 소설 원문 읽어보면은 진짜 반전의 반전이야. 이 노인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중 가면 알고 보니까 빌런임. 상상도 못했지. 사기꾼이야 그냥. 그냥 진짜 어차피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 파트 내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보기랑 매칭시킬 수 있느냐인데 그래도 우찬이랑 소미랑 다 4번 썼네. 정답이 4번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여기 나오거든? 왜 4번일까? 아니, 시각 맞잖아.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체념적 현실 인식을,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맞는데? 선생님. 삼각형 그리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방이가 막 죽는 거, 이거 굉장히 그럴싸한 해석인 것 같은데? 전쟁의 참상? 이 소설의 주제의식이잖아. 물론 약간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이 소설의 주제의식은 그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그 거시적 독해는 끔찍함.
전쟁의 두려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왜 틀렸어? 생각해봐. 왜 틀렸어? 체면적 현실 인식이 왜 안 돼?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기에 근거가 없어? 근데 지금 보기 문제 냈다고? 과연 그럴까? 과연 평가원이 그런 식으로 낼까? 일단은 잘 봐. 지문의 사실관계 축을 보자. 지문 축을 봤었을 때 분명히 그 윗부분에서 유리창에 나방이들이 막 차 타고 달리고 있단 말이야. 앞에 그 나방들이 차에 치여 죽고 있어. 불빛을 보고 달려들다가. 그래가지고 거기 파트를 봤었을 땐 그럴싸해 보이지만 일단 첫 번째 지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근데 항상 문장 구조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문장의 처음부터. 그렇지. 이 비상한 감각, 이 생동감 없이는 저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마마뿔이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뭐지? 플러스. 행동감 때문에 신기함. 감각 때문에 신기함. 이해가는 사람 1번. 주인공은 지금 이 생동감과 비상한 감각 때문에 신기한데 한병장은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속으로 비웃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오잖아. 저는 무감각이 더 무서워요. 라고 한 내용이 그 내용인 거야. 그러면은, 자, 그래, 지문의 맥락이 틀린 건 알겠는데, 보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 있어. 다시 그 보기의 문장을 읽어봐, 얘들아. 내가 보기에서 정말 고난도로 낼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항상 강조하냐면은, 얘들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등장했어. 올. 올 나올 때 진짜 무서워, 올. 니들 아까 봤었던 화암구곡 두어라 야인생에도 올 나왔는데 학생들이 그 A올, B올, C에서 A, B, C를 각각 매칭을 못 시켜서 틀리는 거고 얘도 지금 한 편이 있잖아. 올이라고. 시각 맞는데 깨달아 먹었어. 내가 그걸 까먹었네. 까먹은 게 아니라 못 본 거지. 그지? 긴장 상태에서의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한 편이야. 이거를 만약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한 뭉치로 하려면 평가는 어떻게 쓰시냐? 시각을 통해서는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면서 혹은 통해, 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어미로 묶어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한 편이라고 했잖아. 한 편. 얘가 A or B인 거지. 그래서 니들이 봤었던 건 B야. 평가원에서 해주는 거는. 시각 맞아. 그리고 그 죽는 나방이들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 그 몸으로 느끼는 거 아니잖아. 그 시각 맞아. 후각도 아니잖아. 냄새도 아니고. 시각적 체험 맞는데, 근데 그거는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이해가지? 그 내용인 거고, 현실에 대한 체념은 여기 파트가 아니야. 이해가지?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구나라고 하면 4번 선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고하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그래도 이미 충분히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 역량이 갖춰져 있단 말이야. 공부 좀만 더 하면은 1등급 쉽게 나올 수 있어. 상위 4% 할만해. 이제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상대평가잖아. 남들보다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남들처럼 감상하고 남들처럼 독서 지문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외우려고 하고 남들처럼 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전이 됐냐고. 그게 안 됐지. 그치? 그럼 정해진 시간 내에 남들보다 빠르면서 남들보다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다? 출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지? 평가원의 보기 문제 모든 경우의 수들은 다 이 안에서 끝난다 보면 돼. 지문의 사실관계, 그 다음에 보기에서 정해놓은 프레이밍에 대한 관점 충돌, 혹은 지문의 그 내용과 보기의 그 내용, 말 그대로 선지의 전술과 후술 사이에서의 매칭 오류. 그 삼각형의 세 변 사이로 끝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 사람 1번. 오케이. 나중에 이거 영상 내가 저기 올려줄 테니까 유튜브랑
그다음에 사이트 내에서도 이제 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때 또 보면 되고